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참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뵙게 돼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세종시 시민주권회의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는 물재이용 소위원회고요. 작년 11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고대 환경시스템공학과에 재직 중에 있습니다. 네, 저희 소위원회는 특히 이제 물재이용에 관심이 있는 여러 전문가들이나 시민들이나 모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동네에 있는 물 재이용을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세종시에 있는 시민들과의 여러 인터랙션을 통해서 뭔가 뜻깊은 일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의 물 재이용이라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 수돗물 값도요 상당히 싼 형편이고,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기후변화를 통해서 물이라는 것의 중요성은 점점 더 심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저희 소위원회가 물의 중요성을 깨닫고 모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소위원회로 거듭나는,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물의 가치에 대한 그런 것을 좀 더 생각해보는 그런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2시간 정도 세종 시민들과 같이 할 내용은요, 세종 시민과 함께하는 슬기로운 빗물 생활이라고 말을 정해봤고요. 그래서 빗물 이용을 위한 시민 참여형 비대면 리빙랩이라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이제 세종시에서 소위원회에서는 하는 첫 비대면 행사라고 생각이 되고요. 시민주권위 회의에서 본 이제 회의를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몇 분들 소개를 좀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에 아마 리빙랩에 대한 기초에 대해서 조금 교육을 해주신 분이 계시죠? 다들 듣고 오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우선 시민주권회의 환경녹지분과 위원장이신 유병로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수님 잠깐 이름 이렇게 목소리 하시고 인사해 주시죠. 유 교수님 잠깐 자리 비우시는 것 같아요. 또 마침 안 계시나 봅니다. 네, 하여튼 유병로 교수님 참여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이제 설문조사 하셨을 겁니다. 설문조사 한 5분 정도 하셨는데, 저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이제 연구원이신 명수정 박사님께서 많이 정말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명수정 박사님 잠깐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목소리 조금만 들려주세요. 네, 들리세요? 네, 들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명수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같은 자리에서 하면 좋은데 좀 사정이 생겨가지고 제가 지금 서울대학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트북을 들고 지금 복도에 서 있는데요. 양해 좀 해주시고요. 네, 저희 강영빈 간사님께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무사히 사전 설문조사를 마쳤다고 들었습니다. 그전엔 저희 기관 소개를 잠깐 드려야겠네요. 제가 일을 하고 있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요, 세종시에 있는 국제연구기관인데, 환경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그런 정책 연구를 하고 있는 곳이고요. 저는 시민주권회의, 세종시 시민주권회의 물재이용 소위원회 위원 중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들의 환경의식, 그리고 물재이용에 대한 그런 인식조사 같은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세종시의 정책을 개선해서 좀 더 나은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를 그런 정책 개발에 반영하는 설문조사를 저희가 좀 준비를 했고요. 사전 조사가 끝나서 이거 끝나고 나면 오늘 이제 리빙랩 끝나고 나면은 또 사후 조사가 좀 간단하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되게 번거로우실 텐데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세종시에서 더 나은 그런 도시계획과 환경 정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자료를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제 특별하게 리빙랩 이제 초청 강연이 있습니다. 오늘 제 옆자리에는 LH공사 도시건설연구원의 연구원이신 이제 최종수 박사님께서 오셨습니다. 이제 아마 이제 밖에 나가셔서 또 강연도 들으실 텐데 오늘 제목은 이제 도시와 빗물 그 어색한 동거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먼저 멋들어지게 해주셨습니다. 최 박사님 잠깐 뭐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저는 LH에 근무하는 최종수라고 합니다. 이제 그 빗물과 오늘 주제는 빗물이고요. 저는 주로 이제 그 물에 대한 도시에서 물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명 이제 물박사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제 도시에서 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거기서부터 이제 오늘 주제는 빗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고요. 제가 지난번 저 동영상 찍은 다음에 그 이후에 많은 분들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또는 이렇게 사전 질의를 주셔서 세종 시민 분들이 빗물에 가지고 있는 관심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고요. 관련 분야에 연구를 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여기 이게 비대면으로 하면 좀 더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대면으로 하면 이 비대면이 또 다른 또 장점도 있는 것 같아서 비대면으로 또 대면 같이 한번 같이 참여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비대면은 저희가 이제 시공간을 초월하기 시간은 아니고요. 공간을 좀 초월해서 좀 들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최 박사님하고 사실은 이제 이전부터 좀 알았었고요. 그리고 또 빗물에 대해서는 워낙 전문가시라 저희가 정말 모든 이 내용이 되게 풍부해지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사실 위원장님 소개를 제대로 못 드렸는데 유병료 교수님 들어오셨나요? 제가 다시 자리 비우셨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위원장님은 이제 거물이시라 나중에 다시 소개시키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하겠고요. 우선 이제 리빙랩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낯설으실 수 있는 단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리빙랩이라는 건 이제 말 그대로 어떤 살아있는 실험실입니다. 살아있는 실험실이란 뜻은 이제 예전에 이제 영국에서부터 먼저 시작됐던 경험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 있는 이제 여러 있는 주민들이 그때는 이제 조류, 그러니까 새들을 관찰하는 게 되게 큰 이슈였었거든요. 그때 이제 1800년대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때 이제 지역에 사는 주민분들이 실질적으로 그 조류를 관찰하고 그런 레포트를 전문가와 같이 해서 얼마만큼의 조류가 살고 있고 그 지역에 있는지를 서로 공동으로 하고 하는 연구가 시초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물이라는 거 주제는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공공재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뭔가 대체할 수 없고 우리가 모두가 공유하고 같이 평등하게 나눠야 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그 물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나 정책들은 정부가 물을 생산하고 그거는 국민들이 소비하는 형태로 한 일방향적으로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각 지자체마다 물의 사정이라든지 아니면 물 요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른 시점에서 어떤 그러한 합의점을 도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기가 되었죠. 그리고 이제 기후변화를 통해서 제가 인트로덕션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물의 문제라는 것은 이제 점점 더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전같이 우리가 과연 정말 물을 물처럼 물 쓰듯이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고요. 이런 빗물이라는 거는 특히 주민들에게 특히 뭐 오늘 그 주제이기도 합니다만 과연 어떻게 써야 할 건지 어떻게 이용되는지에 대해서 보다 시민들한테 보다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녹아들고 그리고 정책들은 어떤 것을 갖고 있는지를 좀 알아보면서 서로 함께 어떻게 하게 쓰는 것이 정말 슬기롭게 물을 관리하고 쓰는 첫걸음이 우리가 빗물이라고 생각하는 관점에서 시작하게 됐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리빙랩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갖고 가는 그런 관점의 리빙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회 선언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부터 세종시민과 함께하는 슬기로운 빗물 생활 비대면 리빙랩을 시작하고요. 이제 우리 간사님께서 오픈 카톡방에 보내드린 초청 강연과 상하수도의 강연, 그리고 가락마을 19단지 빗물 저장소 영상을 먼저 시청을 하시겠습니다. 나가셔서 그러신 다음에 오후 3시까지 줌 회의실로 다시 오시면 그거에 대해서 저로 생각해보는 자리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단체 사진 잠깐 나가시기 전에요. 저희가 단체 사진 하나 찍어야 됩니다. 제가 까먹을 뻔했는데 간사님께서 또 얘기를 해주시네요. 하나, 둘, 셋, 하면 포즈. 자, 화면 켜시고. 저희가 화면을 다 켜주세요. 단체 다 이게 그냥 여기서 찍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있으신 분들은 화면을 다 켜주시고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찍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화면을 켜주시죠. 다 켜셨나요? 좋습니다. 그러면 단체 사진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세종시청 상하수도과 이은진입니다. 세종시 물 재이용 현황 및 인센티브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물 재이용 관련법에 대해 개략적으로 알아보고, 두 번째로 빗물 이용 시설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물 재이용 관련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2011년에 제정되었으며 세종시는 관련 조례를 2016년에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물 재이용 시설을 첫째 빗물 이용 시설, 둘째 중수도 시설, 셋째 하수 처리수 재이용 시설,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빗물 이용 시설이란 건축물의 지붕 등에 내린 빗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이고, 중수도 시설이란 건축물에서 발생한 하수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하수처리수 재이용 시설이란 하수처리장에서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입니다. 세종시에는 현재 빗물 이용 시설 45개소, 중수도 시설 1개소, 하수처리수 재이용 시설 7개소가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본 슬라이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빗물 이용 시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시에 설치 신고된 빗물 이용 시설은 총 45개소이며 공공업무시설에 29개소, 공동주택에 14개소, 학교에 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빗물 이용 시설 처리 시스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상, 지붕 등에서 집수된 빗물은 초기 우수 배제 장치와 스크린을 거쳐 침사조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초기 산성비와 우수에 포함된 이물질을 제거하게 됩니다. 침사조에서는 침전물을 거른 후 빗물 여과기를 통해 잔여 이물질을 제거하게 됩니다. 이러한 처리 절차를 거친 빗물은 빗물 처리 수조에 일시 저장되었다가 조경영수 펌프 등을 통해 조경영수, 운동장 스프링클러 등으로 재사용됩니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에서는 빗물 이용 시설을 사용하는 자에 대해 조례를 통해 수도 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관련 조례에서 빗물 이용 시설을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수도 사용 요금을 감면해 준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수도의 경우 사용료의 30%를, 상수도의 경우 빗물 사용 수량에 대해 사용료의 최대 10%를 감면해 줍니다.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 발급한 빗물 이용 시설 설치 확인서가 필요하며 매달 빗물 이용량을 알 수 있는 계량기 사진 등을 첨부하여 관련 부서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예시에서도 상수도 요금은 빗물 사용 수량에 대해 상수도 사용량이 감면되고 있으며 하수도 요금은 빗물 이용 시설 사용 시 고정적으로 30%가 감면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수자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 때문에 정부에서는 물을 재사용하는 정책을 발굴하고 기술 개발 등에 투자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종시민도 빗물 이용 시설 등
물 재이용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세종시 물 재이용 현황 및 인센티브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종수라고 합니다. 저는 LH공사 연구원에서 이제 물과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뭐 새를 연구한 박사라고 하면 새 박사, 또는 문학을 한 사람들이면 뭐 문학 박사 이런 데, 물을 전공한 사람들은 이제 물 박사라고 보통 하죠. 저는 주로 이제 도시에서 물 관리와 관련된 연구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도시의 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얘기를 좀 나누고 싶은 것들은 도시에서 이제 물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빗물입니다. 특히 올해는 우리 기억에도 남아있지만 54일이라는 그 우리 기상 관측사상 가장 긴 기간의 장마가 있었거든요. 도시에서의 장마나 홍수 이게 전문가만의 문제는 아니고 일반인 누구나 관심을 가지는 사항이 됐는데 오늘은 그 빗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뭐 가급적이면 전문적인 내용이 아닌 일반인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맞추느라고 했는데 눈높이가 잘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같이 질문을 하시고 저 또한 이제 단순한 뭐 강의다 이렇게 전달하는 방식보다는 서로 간에 좀 의견을 나누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전에 소개를 마치고 이제 자리를 옮겼습니다. 소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제 빗물에 대한 연구를 이제 하는 사람이고 오늘 주제도 빗물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여기 이제 그림으로 보면 굉장히 낭만적이고 좀 분위기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빗물이 우리가 느끼기에 우리는 피상적으로 빗물이 소중한 자원이다 또는 뭐 많은 미사여구들을 쓰고 있지만 우리는 사실 빗물이 그렇게 썩 친근하지 않습니다. 제가 제목도 도시와 빗물 그 어색한 동거 이렇게 붙였던 게 도시에서 빗물은 사실은 보면 굉장히 성가신 존재입니다. 우리는 지난 54일 동안에 올해 굉장히 긴 장마를 겪으면서 홍수 피해 여러 가지 문제를 겪으면서 도시에서 빗물이 썩 반가운 존재는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럼 도시와 빗물 어떻게 동거하게 할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한번 해봤고요. 제가 위에서부터 어색한 동거라고 했는데 이 둘은 좀 애증의 관계입니다. 근데 계속 애정으로 갈 수 있는 건 아니고 언제쯤에는 애증이 애정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어떻게 바뀔 것이냐 여러 가지 제도도 있는데 정부에서 만든 제도, 강제하는 제도도 있고 또는 인센티브를 줘서 유도하는 정책도 있거든요. 제가 세 번째로 주제로 던졌던 게 그러면 되었을까? 이렇게 만들어주면 정말 빗물 이용이 잘 되고 있을까? 그걸 한번 세 번째에서 던져본 것이고요. 그래서 네 번째, 그럼 빗물의 그 오래된 새로움이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 빗물을 뭔가 정부에서 소중한 자원이라고 쓰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는데 잘 안 쓰여져요. 그래서 그 빗물은 과연 옛날부터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 그 옛날로 돌아가서 마치 오래된 새로움처럼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현재까지 애증의 관계입니다. 창밖에 비가 오면 여러분은 지금 아마 같이 강의를 나누는 시점에 비가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만약 비가 온다 그러면 여러분 보통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어떤 분들은 옛 애인을 떠올릴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막걸리 한 잔, 어떤 분들은 커피 한 잔 이렇게 떠올릴 수가 있죠. 제가 여기 숫자를 34라는 숫자를 갖다 놨는데 이 숫자는 뭔가 하면 실제로 우리나라의 막걸리 매출은 비가 오는 날 34% 정도 증가한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비가 오는 날 실제로 막걸리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럼 커피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커피 매출 증가량은 얼마나 될까요? 제가 막걸리 매출 증가량은 찾았는데 커피 매출 증가량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음표로만 붙여놨는데 여기 보시는 분들이 혹시 기회가 되시면 인터넷을 좀 검색하셔서 비가 오는 날 과연 커피 매출량은 얼마나 늘어나는지 그걸 찾게 되시면 저한테 좀 정보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 서 있는 저는 물을 전공하는 저는 비가 오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막걸리를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커피를 생각할까요? 저는 직업답게 그래프를 생각합니다. 비가 오면 얼마나 비가 오면 어느 정도 유출이 되고 어디가 침수가 되고 이런 굉장히 고리타분한 그래프로 풀게 되는데요.
도시에서의 비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반가운 존재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가 왔을 때 어떻게 하면 침수가 되지 않게 물을 빨리 내보낼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죠. 여기 이제 보시는 그래프가 그것들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이는 옅은 하늘색은 도시를 개발하기 전에 유출량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위에 진한 하늘색은 도시가 개발되면서 아스팔트나 포장이 많아지면 유출량이 이렇게 흘러나가는 양이 늘어나서 빗물이 흘러나가는 양이 많아지는 걸 설명을 하고 있죠. 위에 있는 그림은 우리가 2011년에 강남이 침수됐던 바로 그 사건입니다. 세상에 없었던 초유의 일이 벌어졌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는 서울이나 부산에서 도시가 침수되는 경우들이 많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는가 하면 우리들은 많이 이제 기후변화 때문에 그렇다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 기후변화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던 비가 오는 패턴들이 또는 우리가 책에서 배웠던 교과서에서 배웠던 비가 오는 것들이 조금씩 바뀌어 갑니다. 근데 도시에 설치해놓은 비를 내보내는 우수관이나 이런 것들은 더 이상 늘리지 못하는 상태가 되죠. 그렇게 되면 도시가 처리할 수 있는 빗물의 양이 제한되어 있고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넘쳤던 빗물은 다시 며칠이 지나고 나면 마치 아스팔트 비포장도로 같이 보이지만 이건 우리가 도시에서 볼 수 있는 하천입니다. 이렇게 비가 올 땐 넘쳐서 고민이고 비가 오지 않을 때는 모자라서 고민, 이 고민이 반복되는 거죠. 2019년은 이제 많은 기록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대한민국의 영화 기생충이 세계적인 쾌거를 이룬 바로 그 해이기도 합니다. 기생충의 영화를 보면서 저는 이제 물을 연구한 사람이다 보니까 먼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고 그랬던가요? 저는 여기서도 이제 빗물과 관련된 것들을 봤습니다. 이제 여기에 나와 있던 기택인의 가족이 박사장내에 들어가 정말 잘 나가다가 어떤 계기로 사건이 완전히 반전되는가 하면 큰 비가 오기 때문이죠. 박사장내 가족이 캠핑을 갔다가 비가 오기 때문에 그날 1박을 했었어야 되는데 1박을 못하고 집에 들어오면서 모든 일이 이제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택인의 가족이 살던 반지 아직도 침수가 되고 이런 것들을 겪죠. 영화에서도 그런 것처럼 도시에서의 비는 별로 좋은 징조를 나타내지 못합니다. 큰 비가 온다는 것은 뭔가 안 좋은 거에 대한 복선이라고 볼 수 있죠. 실제로 도시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될 것은 이 애증의 관계를 어떻게 정의 관계로 바꿀 것이냐인데 이건 여기 지금 슬라이드를 보고 있는 것들은 도시에서 도시를 개발하기 전과 도시가 완전히 개발된 이후에 빗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숫자가 나오면 좀 복잡해지고 그러실 텐데 잠깐만 이해 도와드리면 100이라는 비가 오면 1962년에 서울로 보면 한 10 정도만 땅 위로 흘러나갔었습니다. 나머지 45% 정도는 대부분 땅속으로 흘러 들어갔었죠. 도시가 다 개발된 다음에 2010년 정도를 봤더니 비가 오고 나면 절반 정도는 바로 흘러나가 버립니다. 앞에서 보셨던 2011년에 강남이 침수가 되고 그 이후에 종로나 여러 도심이 침수가 되는 사건들이 바로 비가 왔을 때 유출량이 갑자기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면서 저희들은 어떤 고민을 하는가 하면 어떻게 하면 유출량을 줄여줄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빗물에 대한 정책이 조금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되어 있다기보다는 시대적인 한계, 빗물을 어떻게 하면 빨리 내보내서 도시의 침수를 방지할 것인가에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런 방향으로밖에 접근할 수가 없었는데요. 지금의 우리나라의 빗물 정책은 다 모아서 버리는 거예요. 다 모아서 빨리 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빨리 버리면 도시가 침수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빨리 버리다 보니까 어느 지역은 빗물이 미처 빠지지 못하고 침수를 이어지는 경우들이 생긴 겁니다. 자, 어떻게 애정으로 바꿔줄 것이냐. 우리나라의 쓰레기 분리수거는 몇 년도부터 시작됐을까요? 여기 주부님들은 아마 답을 찾기가 쉬우실 거고요. 쓰레기 분리수거를 잘 안 하시는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답을 찾기가 요원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의 쓰레기 분리수거는 1995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보이는 이 슬라이드가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게 1995년이었죠. 제가 왜 이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는가 하면 쓰레기 분리수거를 시행하면서 우리나라의 쓰레기 발생량, 그러니까 처리량이라고 해야 되겠죠. 재활용되는 걸 빼고 처리되는 양은 하루에 보통은 그 전에 2kg 정도를 처리했었어야 되는데 한 사람당 지금은 하루에 1kg밖에 발생되지 않습니다.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에서 쓰레기를 처리해야 되는 양이
과거에 95년 이전에는 하루에 2kg 정도, 한 사람이 하루에 2kg 정도를 배출하는 걸 처리했다고 하면 그 이후에 재활용이 늘어나서 지금은 절반이 뚝 떨어졌다는 겁니다. 쓰레기만 이럴 게 아니고 앞에서 모아서 다 버렸던 빗물들을 좀 분리수거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빗물도 보면 우리가 캔이나 종이로 쓸만한 것들이 있는 것처럼 빗물도 지붕에서 나오는 빗물이나 공원에서 나오는 빗물들은 제법 쓸만한 것들이 많습니다. 얘들은 분리수거해서 모아서 다시 쓰고, 그리고 도로에서 나오는 빗물, 조금 지저분한 빗물들은 처리를 한 다음 하천으로 보내는, 쓰레기 분리수거하고 비슷하게 빗물도 분리수거를 좀 하자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빗물을 어떻게 분리수거할 것인가에 대해 공학적인 많은 접근들이 있는데, 저는 오늘 빗물을 모아서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이 빨간 네모 표시가 되어 있는 빗물 저금통, 빗물을 모았다 쓰는 빗물 저금통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법제도가 나오면 복잡해지죠. 이 슬라이드하고 두 번째 또 하나의 슬라이드가 복잡한 슬라이드가 있는데, 이 두 가지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관련 법으로 우리나라는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빗물 저금통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한 시설들입니다. 여기에 보이시는 파랗게 표시된 것들이 그 시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 장에 나오는 여기 있는 것들은 의무 시설은 아닌데 설치하게 되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는 이런 제도입니다. 앞에 거는 의무 제도고 뒤에 거는 유도를 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죠. 이런 제도들이 국내에 아주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도는. 자, 그러면 강제하는 법도 있고 또는 설치했을 때 인센티브도 있으면 이렇게 하면 이제 빗물 이용이 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환경부에서 발표했던 자료를 보면 빗물을 이용하는 실태는 썩 그렇게 우리 마음에 드는 그 기대치에 훨씬 못 미칩니다. 이용되는 양은 15%나 한 35%밖에 안 돼요. 시설을 설치했는데 어떤 거는 10개 중에 2개도 운영하지 않고 어떤 거는 10개를 설치하면 한 서너 개만 운영하고 있다는 거죠. 3분의 1을 채 운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물은 1년 내내 골고루 쓰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비가 오는 건 여름에만 집중적으로 오고,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수돗물 값이 너무 쌉니다. 혹시 집에서 한 달에 수돗물, 수도 요금이 얼마 정도 나가는지 혹시 아시나요? 보통 4인 가족 기준 했을 때 3만 원을 넘는 가정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여름하고 겨울하고 약간 다르긴 한데 여름이라도 4인 가족 기준 했을 때 한 달에 3만 원을 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삼다수 특정 업체의 물을 제가 광고한 건 아닌데, 자, 삼다수로 대표되는 생수를 봤을 때 500ml 생수 한 통은 우리가 편의점에 사려고 그러면 800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삼다수 500ml를 2,000개를 모은 1톤의 수돗물은 과연 어느 정도나 값이 할까? 제가 한번 여쭤보면 대충 값을 예측할 수 있을까요? 그 값은 제가 삼다수가 그 830원, 800원이 좀 넘다고 했었는데, 우리나라의 수돗물 삼다수 2,000개 모은 1톤의 수돗물 값은 삼다수 500ml 값도 안 됩니다. 760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수돗물 값이 워낙 싸니까 빗물을 애써 모아야 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빗물을 많이 이용하게 하려고 수돗물 값을 올린다는 건 또 사실 잘 멋지게 논리가 맞지 않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빗물을 어디에 써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세종시 시민분들이시니까 시민분들하고 같이 한번 이 빗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제가 해왔던 고민, 또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민, 또는 이렇게 좀 제도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이 있으면 같이 한번 공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빗물을 사용하지 않느냐고 여쭤봤더니 대부분 왜 사용해야 되는지 필요성을 못 느끼겠다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빗물을 사용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는 거죠. 설치는 강제적으로 또는 인센티브에 따라서 설치는 하지만 빗물을 실제로 이용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의 경우에는 빗물이 과연 지저분하지는 않을까? 쓰는데 아무런 문제는 없을까? 이런 걱정들을 하시거든요. 수질 분석을 해보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빗물을 이용할 때 필요한 수질 기준은 다 만족을 합니다. 제가 그래프에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기준이고요.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실제로 빗물을 모아서 수질 측정을 해본 겁니다. 대부분 기준치에 한참 아래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수질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왜 쓰지 않을까요? 써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죠. 저는 이번에 몇 번 좀 재밌는 실험을 했던 거는
빗물을 기존에 써왔던 거하고는 좀 다르게 대부분은 조경용수나 이렇게 물을 쓰고 있는데 제가 제목을 그 오래된 새로움으로 붙였지 않습니까? 우리가 빗물을 가장 오래 사용한 기록은 농사를 지을 때 관수로 쓰는 겁니다. 이게 가장 오래된 방법이었죠. 그래서 그 방법으로 한번 접근을 해봤습니다. 그럼 도시에서 농사를 짓느냐? 도시농업이 있죠. 도시에서 시행하는 도시농업을 할 때 농사를 지으려면 퇴비가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중에서 하나의 물은 빗물을 한번 써보자. 이 접근을 한번 해본 겁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옥상에서 나오는 빗물을 모아서 지하에 저장소를 두고 그 저장소에서 물을 뽑아다가 밭에 물을 주는 것을 접근했죠. 슬라이드 같이 보신다고 하면 제가 공사를 요건 강북구 번동에 서울 강북구 번동에 있는 빈 공터였는데요. 요 공터에 제가 텃밭을 만들었습니다. 그 지하에 빗물 저금통을 묻고 이렇게 공사를 했죠. 쭉 이제 그 공사했던 과정이고요. 일부는 밭에서 나오는 빗물도 지하에 모았습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밭에서 나오는 물들은 흙탕물이 좀 있기 때문에 약간의 공학적인 좀 접근이 있어서 이게 뭐 설계도서에 볼 수 있듯이 약간 공학적인 접근을 해서 빗물을 어느 정도 처리한 다음에 저류조로 들여보냈습니다. 자, 그러고 났더니 빗물용 시설을 쭉 설치했습니다. 또 41이라는 숫자는 실제로 농사를 짓는데 이 빗물만 가지고 될까? 그 고민을 잠깐 했었죠. 그런데 실제로 운영을 해보니까 여름쯤이나 빗물을 가장 많이 쓸 때도 빗물 저장조의 한 41% 정도는 계속 빗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20톤 정도의 규모였었는데 그 시설을 설치해서 도시농업 텃밭에 관수로 쓰기에는 전혀 무리가 없었다는 것이고요. 제가 일부 여기 작두 펌프지 않습니까? 옛날 시골에서 어렸을 때 쓰던 거였었는데 여기 임대주택이다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저 펌프 시설을 따로 설치했습니다. 이 펌프는 국내에서 딱 2군데가 만들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사용하는 목적은 아니고 대부분 인테리어 목적으로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사서 색칠도 해서 이쁘장하게 해놨더니 입주하고 계시는 입주민 분들이 너무 좋아하십니다. 이렇게 설치해놓고 이제 이 그림에서 보는 왼쪽이 텃밭을 만들기 전에 빈 공터였고요. 오른쪽은 텃밭을 만드는 그 이후였습니다. 이제 빗물을 이용해서 작두 펌프도 갖다 놨고 이렇게 옛 추억을 좀 공유할 수 있게 해놓은 다음에 보니까 주민분 스스로가 여기에서 농사 지은 걸 가지고 팜파티도 준비해 주시고 여기 이제 같이 모여있는 저 사진에는 주민분들이 여기에 감자라든가 이렇게 농사 지은 걸 가지고 직접 준비를 해 주신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쯤에 할머니분은 농사 지은 이제 배추로 김장도 담그시고 최근에는 올해 들어서는 이 그림에 보이는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은 논입니다. 그 밭만 만든 게 아니고 실제로 논도 조금 조성을 해놨습니다. 도시에 빗물 하나를 모았는데 이게 단순히 조경용수나 이렇게 너무나 기계적인 용도가 아닌 조금의 감성이나 이런 쪽으로 접근하고 나니까 도시에서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하나의 아이템이 될 수 있다 이런 걸 좀 얻었었고요. 또 하나는 다시 공학으로 넘어왔습니다. 빗물을 가지고 얘를 모아놨는데 조경용수를 쓰지 말고 뭐를 쓰면 좋을까? 옛날 더울 때 우리 앞마당에 물 뿌렸듯이 아파트 단지에 도로에 물을 좀 뿌려보면 시원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건 2011년 8월 좀 오래됐죠. 그때 한번 아파트 단지에서 물을 뿌려봤고요. 실제로 뿌려봤더니 온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걸 알 수 있었고요. 수치적인 값은 뒤에 가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빨간색이 짙으면 짙을수록 온도가 높고 초록색이 짙으면 짙을수록 온도가 낮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을 뿌리는 즉시 온도가 낮아지고요. 이 온도는 한 2시간 이상이 지속됐습니다. 이걸 2011년도에 실험을 한 것인데 온도를 낮추는 것은 긍정적인 효과를 얻었는데 숙제가 뭐였는가 하면 물을 뿌리고 나서 물이 튄다는 거였습니다. 지나가는 분들이 조금씩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한 10년이 지난 2020년쯤에는 조금 바뀌었죠. 좀 업그레이드가 돼서 일반 아스팔트가 아닌 빗물이 스며드는 투스블럭에 물을 한번 뿌려봤습니다. 그러면 투스블럭은 빗물이 바로바로 스며드니까 빗물이 튀질 않겠다는 생각을 해서 한번 실험을 해봤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에서 그 격자로 되어 있는 쪽은 빗물을 침투시키는 투스블럭이고요. 오른쪽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아스팔트입니다. 온도 측정을 해봤는데
한 46도 또는 50도 가까이 온도가 올라갑니다. 이건 물을 뿌리기 직전이고요. 그 다음 물을 바로 뿌리고 났더니 37도 정도로 한 15도 정도 온도가 더 떨어집니다. 그 이후에 시간을 쭉 봤죠. 20분이 지난 다음, 40분이 지난 다음, 1시간이 지난 다음. 그러니까 오후 한 2시 가장 더울 때부터 쭉 실험을 했는데 한 4시 한 반 정도까지 실험을 했거든요. 그럼 물을 한번 뿌리고 나니까 4시 반, 한 2시간 반 정도는 온도가 크게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프를 좀 보여드릴까요? 그래프에서 보는 저 파란색 점선이 바로 물을 뿌렸을 때였습니다. 50도가 넘고 한 53도 정도 됐던 아스팔트의 온도가 물을 뿌리는 즉시 한 40도 이하로 뚝 떨어졌다가 그게 2시간 이상 계속 쭉 지속됩니다. 그리고 온도가 떨어지는 속도나 지속되는 걸 보면 일반 아스팔트보다 투수성 포장, 그러니까 투수성 보도 블럭이 훨씬 더 효과적인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물이 튀는 것도 줄고 또는 지속 시간도 투수 블럭은 물을 머금고 있잖아요. 함습을 한다 그러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훨씬 효과적이라서 우리 보통 요즘엔 아파트 단지들이 대부분 투수 블럭이 많이 설치되니까 빗물을 이용해서 이렇게 뿌려준다 그러면 여름에는 온도 저감을 할 수 있고 겨울에는 미세먼지가 다시 재비산하는 다시 떠오르는 그런 것도 막아주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공주님의 달이라는 동화 기억나시나요? 아마 여기에 계신 시민분들은 이제 아직 동화책을 읽어줘야 될 어린아이가 계신 분들은 이 동화책을 알 거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참 낯선 아스라에 기억나는 아마 그런 동화가 아닐까 싶은데요. 제가 세종 시민들하고 자료를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공주님의 달 이 동화가 딱 우리한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 동화책을 본 지 오래된 분들을 기억을 소환하기 위해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옛날 어느 왕궁에 공주님이 한 분 살고 계셨죠. 그 이쁜 공주님이 어느 날 갑자기 병에 걸립니다. 임금님이 이제 상심이 크죠. 공주님한테 가서 왜 이제 아프냐고 물으니까 저 하늘에 있는 달을 갖고 싶다고. 그래서 그 똑똑하다는 신하들을 다 불러서 임금이 묻죠. 어떻게 하면 달을 가져올 수 있냐고 물었더니 한 학자는 달이 얼마나 멀어서 못 가져오는지를 얘기하고 한 학자는 달이 얼마나 커서 못 가져오는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하들이 왜 달을 가져올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자꾸 얘기합니다. 아무도 답을 내주지 못했죠. 그러니까 임금이 너무 상심이 커서 있다가 이제 기분이나 좀 전환할 양으로 광대를 부릅니다. 삐에를 불러서 나를 좀 기쁘게 해라 그랬더니 이 광대가 묻죠. 임금님은 무슨 일 때문에 상심이 크십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쭉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똑똑한 신하를 다 불렀는데 저 달을 가져올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고 한다. 그러니까 제가 한번 해결해 볼까요? 라고 얘기하죠. 임금이 호웃음을 치죠. 똑똑한 신하들이 다 해결 못했는데 이게 광대가 해결하겠다고 하니까 그럼 네가 한번 해결해 보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광대는 바로 무엇을 하는가 하면 공주를 찾아갑니다. 공주를 찾아가서 공주님 달은 얼마나 멀리 있습니까? 얘기했더니 공주가 그렇게 멀지 않아. 가끔씩 내 창밖에 있는 나무에 걸리거든. 그럼 다 공주님 달은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색깔을 보면 몰라? 황금으로 만들어져 있지. 크기는 얼마만한가요? 내 새끼 손톱에 가려져. 내 손톱만 하지. 그래서 광대는 공주가 얘기한 대로 손톱만한 금목걸이를 만들어서 공주 목에 걸어줘. 그리고 공주는 병이 깨끗이 낫죠. 제가 빗물에 관한 정책을 보다 보니까 앞에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좀 복잡한 제도다 이렇게 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것도 만들어 놓고 또는 설치하면 정부에서 지원금도 주는 다양한 제도를 만들어 놓고 우리는 그렇게 해놓으면 누군가 잘 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걸 만드는 과정에서 그걸 쓰는 사람한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달을 원하는 건 공주인데 공주한테 한 번도 물어보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만 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했던 거죠. 전 이제 조금씩은 문제를 풀려고 하면 문제를 낸 사람한테 가서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가끔이 아니라 사실 저를 비롯해서 많은 그런 실수를 범합니다. 문제를 낸 사람한테 가서 답을 물어보지 않고 전혀 다른 곳에 가서 내 경험이나 내 지식만 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제도는 계속 정비하고 나름대로 만드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걸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려운 데를 긁어주지 못하는 그런 괴리가 생긴다고나 할까요? 그런 게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온라인이 아닌 그야말로 대면으로 해서 서로 이제 의견을 나누면 같이 좀 공감도 나누고 현장도 가보고 그러면 더 좋을 텐데
그런 아쉬움은 좀 남아있지만 뭐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온라인으로라도 의견도 주시고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은 있으니까 그 방법으로 같이 좀 공감을 해보면 조금씩은 공주한 데 찾아가서 좀 그야말로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들, 정말 현장에서 잘 작동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보면요. 가락마을 19단지 이제 입주자 대표이신 강정은 회장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아파트 공동체 내에서 다양한 주민들이 빗물 이용을 위해 수시로 또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셨는데요. 박사님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두 번째 질문까지, 그러니까 두 번째 그 강수미 관리소장님께 주신 질문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답변을 드리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럼 두 번째 것까지도 한번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요게 이제 강정은 회장님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 질문은 가락마을 19단지 강수미 관리소장님께서 주신 질문인데, 빗물 저장 시설을 보다 효율적이고 잘 관리하려면 관리사무소에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가 상당히 좀 맥이 같이 하는 질문입니다. 네, 그럼 최 박사님. 예. 대개 아파트 단지에서 빗물 이용 시설을 설치해 놓고 입주민들 경우에는 설치되어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여기 저 가락마을 19단지에 입주해 계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확실히 이제 관심도 많으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입주민들이 좀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주셨고요. 또 이제 관리소장님으로 계신 이제 강수미 소장님께서도
시설을 이용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잘 이용할 수 있을지 좀 궁금하다 이런 의견을 같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의 질문은 제가 한꺼번에 질문을 드리는 게 답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빗물 이용 시설을 이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대개 아파트 단지에서는 많이 이용해 왔던 게 이제 조경용수였습니다. 물을 뿌려서 식수대에 나무나 잔디에 물을 뿌리는 게 대부분이었었는데요. 기존에 이 방법을 잘 쓰지 않은 경우에는 관리소장님들께서 이 빗물의 수질이 조경용수로 써도 될지에 대한 확신이 잘 없었던 겁니다. 이제 그러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수돗물은 수도꼭지만 틀면 나올 수 있고 수돗물의 수질은 검증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불안한 빗물을 쓰는 것보다는 수돗물을 쓰는 게 훨씬 편했던 거죠. 지금 여기에서 이제 빗물을 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됐다 그러면 전 일단 출발은 됐다고 보고요. 어떤 용도로 쓸 것인가인데 조경용수로도 분명히 써도 되지만 그 외에 좀 긍정적인 효과를 내려고 하면 조경용수에 외에 아까 제가 발표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빗물을 아파트 단지 내에 뿌려주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름에 뿌려주면 우리가 도로에 물을 뿌리면 온도가 떨어진다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여름에는 온도를 낮춰줄 수 있고요. 겨울에는 미세먼지도 줄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존의 조경용수 외에 도로 노면에 뿌리는 방법들은 수질에 대한 고민도 조금 덜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물을 뿌렸을 때 입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폭염에 대한 저감이나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을 느낄 수 있어서 입주민들이 실제적으로 빗물을 이용해서 느끼는 효과도 크고 또는 빗물의 실질적인 이용처가 되는 거죠. 이용처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살짝 고민이 되는 부분이 그런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이건 그 관리소장님께서 조금 더 고민이 되실 내용인데요. 도로에 물을 뿌려주고 싶은데 도로로는 뭐 수전이라고 하는 전문 용어지만 그쪽을 물을 뿌려줄 수 있는 수도꼭지가 나가 있지 않은데 어떡하지?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만약 그렇다고 하면 여기 강정원 회장님도 비슷한 질문을 주셨으니까 입주민들이 호수를 연결해서 물을 뿌린다든가 또는 뭐 또 다른 분은 어떤 질문을 주셨는가 아이들이 빗물을 이용해서 체험을 하거나 활동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라고도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옛날 어렸을 때 물조리 들고 물 뿌렸던 것처럼 호수로 물 뿌리는 것들, 물조리 가지고 뿌리는 것들 애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렇게 해서 같이 주민들이 동참하게 하는 것도 조금은 감성 뿜뿜으로 같이 주민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질문 감사드립니다. 네, 뭐 지금 이제 최 박사님 말씀하신 거 조금 정리해 보면 뭐 조경용수가 이제 대표적인 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도로에 관리하는 부분 그렇죠. 그리고 어떤 열을 식혀준다든지 저희가 콘크리트가 있는 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요즘은 좀 많이 줄었습니다. 미세먼지를 줄여주는 부분들 그런 거를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수전 얘기를 하셔서 이제 그 수도꼭지가 이제 밖에 나와서 있는 것 부분이라 없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제 시설만 갖다 놓고 어떤 식의 이용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는 지금까지 많이 갖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최 박사님까지 하나 예를 주신 것 같고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좀 더 고민해보고 좀 사용처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연동면 20대 남성이신 조성우 님인데요. 조금 전문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종시 동지역에 국한된 정책은 세종시를 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세종시 LID에 관한 정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동면 지역에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번 여름에 비 올 때 보니까 비가 조금만 와도 유출됩니다. 세종시나 아파트 단지처럼 대규모로 할 수 있는 방법 말고 개인이 할 수 있는 빗물 재활용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이거를 보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세종시민들의 수준이 이렇게 높구나. 왜냐하면 이제 LID라는 단어부터 해서 그리고 이제 유출된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시는 거가 동지역도 있습니다. 예. 최 박사님 이게 조금 또 생소하실 수 있으니까 LID 용어나 뭐 유출 뭐 이런 것도 잠깐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질문에 답해 주시면 어떨까 좀 싶네요. 우선 질문 주신 분 조성훈께 감사드리고요. 굉장히 전문적인 이 관련 분야에
관심도 많고 또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선 여기에 나왔던 조금 용어들을 이해를 도와드리면 세종시 LID 기법이 적용된다. 이거는 이제 뭐 저영양 개발 기법 또는 친환경 빗물 관리 기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기존에는 도시에서 비가 오면 제가 발표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시에서의 비는 굉장히 성가신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련 정책에도 빗물을 배제한다는 용어를 쓰거든요. 배척하여 제거한다는 뜻이잖아요. 우리는 말은 소중하다고 하는데 소중한 자원을 배제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별로 소중하지 않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빨리 내보내는 게 정책이었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침수나 폭염에 대한 피해가 있어서 이 영향을 줄여보고자 조금 다른 방향으로 바꾼 게 영향을 줄인다 해서 낮을 저자를 써서 저영양 개발이라고 했고요. 이 단어는 원래 그 영어에서 어원을 갖는데요. 그러니까 낮을 저자의 영어 표현이 low지 않습니까? low의 L을 따왔고요. 영양의 임팩트 I를 따왔고 개발의 development의 D를 따왔습니다. LID인데 그 이니셜만 쓰다 보니까 이제 처음 접하는 분들은 굉장히 생소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존의 도시에서의 빗물 관리를 기존과는 달리 빨리 내보내지 않고 침투나 저류시키자는 정책이 지금 세종시 중에서 행복도시에는 일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질문을 주신 분께서는 그 정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계시고요. 그걸 알고 계셔서 굳이 행복도시뿐만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연동면도 좀 적용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의견을 주셨는데 굉장히 필요하고 공감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아쉬운 거는 기존에 있는 도시에 빗물을 땅속으로 스며들거나 빗물을 모아둘 수 있는 저류시설을 하려고 그러면 공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기존 도시는 이런 공간을 만들기가 쉽지 않아서 지금 여기 연동면이나 이쪽에 적용하기가 좀 한계가 있는 것이고요. 일부 적용된 사례는 저희가 조치원역 앞에 가면 그 조치원역 앞에 광장을 빗물이 스며드는 투수성 포장을 한 예가 있거든요. 이렇게 조금씩 기존 도시에도 빗물을 땅속으로 스며들거나 비가 왔을 때 흘러나가는 양을 적게 하려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 투수성 블록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연동면에도 그렇게 적용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제 질문을 주신 질문자께서는 개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랬는데 안타깝게도 개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작은 노력은 있을 수 있겠는데 그게 실제 빗물 흘러나가는 양을 줄이거나 땅속으로 스며드는 침투량을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방법들은 많지 않아서 도로를 조금 투수성 블록으로 하거나 주차장을 조금 빗물이 스며들게 하거나 이런 정책적이거나 또는 어떤 제도적인 권에서 움직이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만약 개인이 할 수 있다 그러면 시민분들이 같이 목소리를 내는 방법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 집 앞에 있는 도로 또는 우리 집 옆에 있는 주차장에 빗물을 좀 침투나 스며들거나 저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좀 바꿔달라. 그런 포장으로 해달라라는 이런 요구들은 정책을 선회할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 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좋은 질문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문은 우리 조치원읍의 40대 여성이신 이세진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빗물 놀이터, 빗물 축제 등이 있는 것 같은데 아이들이 비를 맞거나 빗물을 활용하여 놀 수 있다면 위험하지 않나요? 혹시 아이들과 함께 빗물을 이용하여 활동할 수 있을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아까 조금 잠깐 말씀해 주셨나요? 최 박사님 뭐 여기 대해서 좀 코멘트 주시죠. 아마 이 질문을 주신 분은 이제 시민활동이나 또는 이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으로 이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빗물 놀이터나 빗물 축제 이건 우리나라 지자체에서는 서울시가 지금 빗물 축제를 매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 호응도 받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을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히 참여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빗물을 이용한 축제나 빗물을 같이 그러니까 빗물을 이용한 축제, 빗물을 맞거나 이럴 때 우리의 걱정은 어떤 걱정이 있는가 하면 빗물이 과연 그러니까 산성비에 대한 염려를 많이 하고요. 두 번째는 먼지 때문에 지저분하지는 않을까 이 두 가지 염려를 하시거든요. 먼저 산성비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저도 이제 머리가 빠지고 있습니다만 비를 맞으면 산성비라서 탈모가 된다 이런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과연 비를 맞으면 탈모가 될까요? 산성비 때문에 산성비에 비교를 하려면 이제 pH,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산성을 나타내는 pH를 비교할 수 있는데요. 빗물의 pH는 우리가 매일 쓰는
샴푸의 pH보다 훨씬, 그러니까 pH가 높다는 건 산도가 약하다는 건데요. 샴푸가 산성도가 훨씬 셉니다. 빗물보다. 우리는 매일 샴푸를 하니까 가끔 맞는 비가 머리를 많이 빠지게 할 것인지 아니면 매일 쓰는 샴푸가 머리를 많이 빠지게 할 것인지는 답이 자명하죠. 그래서 비를 맞아서 머리가 빠지지는 않습니다. 산성비에 대한 위험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지저분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염려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가끔씩 바깥에 차를 세워놨는데 비 한 번 맞고 나면 차가 지저분해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대기 중에 오염물질이 많은 경우에는 비가 내릴 때 오염물질을 쓸고 내려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걱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조금 내리는 비가 오염도가 높을 수 있고요. 소나기가 올 때는 사실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한번 맞아줘야 그 아이들이 커서 황순원에 소나기를 읽었을 때 뭔가 감흥이 오지 않겠습니까? 비를 한 번도 안 맞아봤는데 어떻게 황순원에 소나기를 읽고 그 감흥이 느껴지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한번 소나기가 올 때 맞아볼 필요도 있다. 전 지금도 비가 오면 모자 풍글러 쓰고 갑천변에 나가서 뜁니다. 굉장히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데요. 괜찮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빗물을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것들은 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간접적으로 이용하는 방법들은 아이들이 빗물에 관심을 갖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빗물을 모으는 방법 또는 빗물을 모으는 방법이 한번 고민이 필요하고요. 이거는 어떻게 하면 빗물을 잘 모을까? 아이디어 공모전을 한번 해봐도 좋고, 또는 빗물 저금통을 하는데 거기에 그림을 어떤 걸 붙였으면 좋겠니? 이렇게 아이들한테 그 그림을 받아서 그 그림을 실제로 빗물 저금통을 만들어 놓고 그 그림을 붙이는 방법들입니다. 아이들은 자기가 그린 그림이 실제로 저금통에 붙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불러올 수 있죠. 그 외에 직접적으로 빗물을 쓰게 하려고 그러면 도시농업의 텃밭인데요. 제가 이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보여드리는 방법 아마 이렇게 보여드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이십니까? 언뜻 보시면 아마 아이들 둘이 작두 펌프라고 하는 이 손펌프를 가지고 수돗물을 펌프 보셨죠? 요거는 제가 강북구의 본동에 텃밭을 만들고 거기에 빗물 탱크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작두 펌프를 붙여놨습니다. 그 어르신들이 많아서 작두 펌프 쓰시라고 붙여놨는데 어르신도 굉장히 좋아하고 아이들도 오면 이렇게 굉장히 장난감처럼 가지고 놉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아이들이 빗물에 친해지고 물과 친해지는 방법들이라고 보고요. 또는 아파트 도로에 또는 주차장에 물 뿌릴 때도 저 강수미 소장님 계십니다만 물 뿌릴 때 소장님이 직접 하시기에 너무 좀 힘이 붙인다. 그러면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셔서 이렇게 같이 한번 물을 뿌려보면서 우리 아파트 우리가 시원하게 한다. 이렇게 동참하게 하는 것도 저는 괜찮은 문화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어린애들이나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환경을 생각하거나 할 때 보다 이제 친숙하게 다가가는 게 이제 좀 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좀 갖고 놀고, 그죠? 우리가 물싸움 같은 거나 예전 물총 같은 것들 하는 것이 좀 더 가까이 다가가기에는 쉬운 것들인데요. 이제 어린이들이 그런 측면으로서 좀 더 빗물이라는 것이 있고 그런 것들을 사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좀 막연한 그런 두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만들고 빗물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어느 정도 된 것들이 우리가 노하우가 좀 쌓인다면 좀 그런 부분도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우선 사전권은 있었는데요. 지금 현장에서 질문이 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우리 소위원회에 있는 송경희님이네요. 이분께서 여쭤보신 거는요. 이렇게 아파트 안에 좋은 시설을 구비하고도 몰라서 빗물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아파트가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공공기관에서 공익적으로 안내와 홍보할 수는 없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아파트 내 사용되어지는 공동수도 부분에
사용되어질 수는 없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공익적인 안내와 홍보가 가능할 것이냐라는 부분인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은 공동수도 부분으로 사용될 수 있을까라는 게 있습니다. 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실질적인 송경희님 일단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절차가 정말 필요하거든요. 실제로 입주민들이나 대부분의 입주민들은 우리 단지 내에 이 시설이 있는지를 몰라서 못 쓰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다고 하면 어떤 계기로든 강제하든 의무를 부여하든 빗물을 쓰게 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거는 공공기관이나 여기에서 강제하는 것보다는 그런 방법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이제 입주민들이 아까 저 도로 노면에 철수하는 방법이라든가 빗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필요성을 느끼고 관리 사무소를 통해서 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제안을 드리는 방법도 가능할 것 같고요. 시간이 많지 않은 모양입니다. 이게 지금 8분 남았다는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공수도와 연결하는 방법인데요. 이게 정말 필요한 게 빗물은 1년 44철 내리지 않기 때문에 여름에 비가 많이 내릴 때는 모아 쓸 수 있는데 비가 그치고 나면 탱크가 비면 빗물이 더 이상 수원으로 쓸 수가 없어지죠. 그러면 이 빗물하고 공공수도하고 같이 연결해서 이 둘을 종합적인 그러니까 하나의 연계된 수원으로 이용하는 방법이 빗물을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공공에서 안내와 홍보하는 방법은 이제 환경부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환경부나 지자체도 주민들이 같이 동참해주지 않으면 좀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분들도 조금씩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단지에 이런 시설이 있구나 이용의 필요성을 같이 좀 공감해 주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최종수 박사님께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얘기를 말씀해 주시고 빗물에 대한 내용을 좀 많이 들어보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 지려고 하는데요. 이제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사실 시민주권회의 이제 환경녹지분과 이제 위원장이신 유병로 교수님 인사를 조금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유병로 교수님이 이제 리빙랩 기초교육 강사 역할도 하시느라고 고생을 좀 하셨거든요. 그래서 뭐 또 그리고 이제 녹지분과 위원장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오늘 좀 들으셨던 소감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말씀해 주시면서 저는 이제 오늘 이 세션을 좀 마칠까 합니다. 그래서 교수님 아까 계속 접촉이 안 돼서 좀 이렇게 조용필은 맨 마지막에 나온다고 유 교수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 설치가 마이크가 없으세요? 그럼 채팅이 그러시구나. 마이크가 없으시구나. 네. 안타깝습니다. 저는 또 좀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마이크가 없으셔가지고 그냥 그러면 그 위원장님께서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그냥 카톡으로라도 좀 저 한두 좀 이렇게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고요. 하나 더 질문이 들어오셨네요. 그러면 박현숙 씨 질문인데 요거를 이제 마지막으로 해서 질문 받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아파트에 조경 줄 때 수돗물을 많이 사용하는데 아파트에 의무적으로 빗물 저장 탱크를 설치하는 건 어떠냐고 이런 얘기를 주셨네요. 이제 법적으로는 아파트인 경우에는 지분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의무적으로 빗물 저장실을 설치해야 됩니다. 의무적이 아니면 다시 지금 마이크가 켜졌습니까? 의무적 시설이 아니더라도 요즘엔 대부분의 공동주택에 빗물 저장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제 질문자께서 질문 주신 그 단지도 알아보면 혹시 빗물 저장 탱크가 설치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빗물을 이용하시는 분께서는 빗물을 가지고 조경용수로 쓰려니까 수질에 대한 담보가 되지 않아서 좀 찜찜한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수돗물을 쓰게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 저장되어 있는 빗물은
굉장히 깨끗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물을 쓰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 조경용수를 쓰기가 그러면 아까 제가 제안드렸던 것처럼 여름에 도로 노면에 뿌린다든가 겨울에 노면에 뿌리는 방법은 조경용수를 쓰는 것보다 훨씬 입주민들이 빗물을 이용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들이 되기 때문에 꼭 조경용수로만 쓰지 말고 도로 노면에 뿌리는 방법 그것도 한번 제안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항상 이런 행사를 하고 나면 항상 시간에 쫓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정말 여러 재밌는 얘기 좀 들었던 것 같고 오늘 이제 최 박사님 일부러 여기까지 와주셔서 여러 질문하고 강의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 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1시간 반 정도 그리고 뭐 그 전에 들으신 내용 하시면 거의 2시간 넘게 이제 참가자분들 고생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사후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간사님께서 공지로 해서 안내를 해주실 거예요. 오픈 채팅방에 해주시니까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노력을 해주셔서 그 부분을 좀 잘 마지막까지 마무리 잘 해주셔서 저희가 어떤 이제 느낌이라든지 저희 비대면이 어땠는지 의견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체 사진을 다시 한번 좀 찍으셔야 된대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간사님이 하라는 대로 하니까요. 좀 그 화면을 좀 아직 오픈하신 분들은 오픈해 주시고 저희가 마지막 사진 하나 찍겠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할 때 좀 표정 이쁘게 해주시고 찍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번 찍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손을 들고 이제 화이팅 한번 하면서 찍겠습니다. 맨날 하던 거죠. 예. 하나, 손을 들주시고요. 하나, 손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이상으로 비대면, 우리 슬기로운 빗물 생활에 대해서 모든 비대면 행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참여해주신 모든 시민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